자, 우리가 며칠 수업이었죠?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됐고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동안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텐데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여러분들 뭐 잘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기본 작업 2번부터 나갑니다.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후 1까지 홈에서 궁서체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 16 굵게 예, 지정 끝났고요. A3에서 F3, A3에서 F3까지 가운데 맞춤만 하네요. 가운데 맞춤만 나타내 줬고요. A4에서 A15까지는 여기 가로 균등 분할이 있는 거 있죠? 이 균등 분할은 뭐냐면 꽉 차게 만들어지면서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해서 가로 보면 균등 분할이거든요. 가로 균등 분할. 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균등 분할 돼 있죠. 균등 분할 맞춤을 딱 눌러줄 거예요. 여기는 그냥 균등 분할 눌러줄 거예요. 요게 균등 분할 들어갔죠? 들여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은 글씨가 이렇게 딱 좌우를 기본으로 해서 사이 간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가로 균등 분할 이거 누른 상태에서 이거 한번 체크 해제해 볼게요. 해제했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균등 분할 맞춤이라고 균등 분할 맞춤이란 말이 없죠. 그땐 이거 누르면 안 돼요. 균등 분할이라고 돼 있죠. 가로 균등 분할 정확하게 돼 있고 들여쓰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하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체크됐죠? 자, 이제 A1셀에 자, 여기네요. 오른쪽 클릭 메모 삽입 들어가서 백스페이스 바로 다 지워주고 내용을 쓸게요. 큰 따옴표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만 잘하면 됩니다. 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 들어가서 맞춤에서 자동 크기 했고요. 확인. 항상 표시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 오른쪽 클릭 메모 표시 숨기기로 항상 표시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C4에서 C15, C4에서 C15까지 선택하고요. 뒤에 요 일을 붙이라는 소리죠. 골뱅이죠. 입력된 글씨는 골뱅이로 나타내 줄 겁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요 G 표준을 골뱅이로 만들어 놓고 뒤에 요 일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이거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요자 좌우에 큰 따옴표, 일자 좌우에 큰 따옴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그냥 습관을 기르세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요자에도 큰 따옴표가 들어가고 일자에도 큰 따옴표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글자 앞과 뒤에 큰 따옴표를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A3에서 F15까지 다 잡은 다음에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나타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들어갑니다. 기본 작업 3번에서는 자, 필터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영역을 다 잡고요. 참고로 영역이 더 있네요. 크게 해놓고 볼까요? 지금 이 주위에 붙어있는 글자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그냥 정렬 들어가도
그냥 필터 들어가도 된다고 했었죠? 알아서 잡힙니다. 전체를 다 잡아서 들어가도 되고 이럴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이런 위에 뭔가 글씨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영역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없을 경우에는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바로 눌러도 알아서 영역이 잡혀진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결제 예정 금액이 20만 이상 30만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결정 예정 금액에 화살표 들어가서 수식 필터에 해당 범위 선택하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 필터를 선택해도 되고요. 해당 범위를 선택해도 돼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20만 이상 2000000 그다음에 미만이니까 미만으로 바꿔서 30만 3000000 이렇게 나타내 주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 인 그랬습니다. 이게 얘 때문에 안 보여서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 인입니다.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인 그랬으니까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만 빼고 먼저 다 해제하세요. 그런 다음에 등심 스테이크만 선택하는 거예요. 얘 하나만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각형에 보면요. 아예 없을 때는 그냥 빈칸인데 이렇게 V 체크되어 있으면 밑에 하위 내용을 다 체크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점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확인할게요. 그럼 등심 스테이크만 나왔죠. 지금까지 나온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추출해라. 이게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 기본 작업 3번까지 끝냈고요. 자, 이제 분석 작업 갈게요. 자, 분석 작업 1번에서는 우선 정렬 먼저 해야겠네요. 정렬을 잡기 위해서 전체를 다 잡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하 좌우에 아무것도 없죠. 글씨가 아무것도 없을 땐 그냥 클릭하고 데이터에 정렬을 들어가겠습니다. 정렬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영역이 딱 잡히죠? 그죠? 잡힌 상태에서 정렬 조건을 보면은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성별 눌렀고요. 오름차순이네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남자 먼저 나오고 여자 먼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개요의 부분합 들어가면 알아서 영역은 잡혀요. 이렇게 동일하게 영역이 잡힙니다. 그룹화 항목은 성별이 되겠죠. 그룹화 항목은 성별로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볼게요.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나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명별 서류하고요. 서류, 직무평가, 면접 또 있나요? 얘 최대값이라고 돼 있죠. 총점은 빼고 얘의 최대를 선택했고요. 확인합니다. 두 번째 개요에 다시 부분합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는 총점의 평균이네요. 얘네들은 다 해제하고 총점의 평균을 선택하고 두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신은 해제해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결과 볼게요. 값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B와 C 사이의 너비는 넓혀주고요. 평균까지는 됐고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서 영역 잡아놓고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땐 그냥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값을 그냥 쓰세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값이라고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출력 형태와 동일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맨 앞에 문제에 보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어때요? 소수점 이하 자리수 볼까요? 소수점 이하 자리수가 예, 컨트롤 눌러서 예, 그 다음에 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죠. 그럼 얘 또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춰줘야 돼요. 이거 자릿수 줄여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춰줘야 점수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많이들 이거 점수 왜 안 나왔지? 라고 하는데 그 10점짜리예요. 요 하나 안에서 점수 10점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감점 형태가 아니라 아예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은 정렬 기능이네요. 자, 정렬 기능 하기 위해서 다 잡습니다. 이건 전에 했던 거랑 뭐 동일하죠? 색깔 있는 거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잡았고요. 데이터에 정렬 클릭했습니다. 자, 정렬 기준 볼게요. 기준은 SG 쇼핑몰 인터넷 회원 관리 현황표에서 거주 지역을 나타냈습니다. 자, 거주 지역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화살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서 직접 써야 됩니다. 강남구 엔터, 마포구 엔터, 송파구 엔터, 용산구 이렇게 정렬 순서를 나타내주고 추가를 누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확인을 한 다음에 동일한 거주 지역일 경우에는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해서 동일한 거주 지역일 경우에는 가입 연도 예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가입 연도를 선택하고요. 이거는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이죠. 셀 색에 들어가면 이렇게 셀 색이 기존에 셀 색이 없음으로 나와 있네요. 가입 연도, 아이고, 요 앞에 가입 연도라고 안 그랬죠? 가입 연도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셀색 들어가면 색깔이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죠. 자,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이 기준을 선택을 거주 지역으로 잘못 클릭했나 봐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딱 들어가면 마우스를 갖다 대잖아요. 풍선 도움말로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확인하고요. 문제 없죠? 자, 이제 확인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RGB의 색깔이 200 가장 큰 값이 255예요. 0부터 255까지의 색깔을 숫자로 나타내 준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제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답이 아무데나 클릭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개발 도구에 자, 혹시 개발 도구 위치 어디 있는지 기억나요? 한동안 안에서 위치 어디 있는지 헷갈릴 것 같아서 자, 파일의 밑에 보면은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 들어갔을 때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데로 가면은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데로 가면은 오른쪽에 이 개발 도구가 아마 체크 해제돼 있으면 안 나오는 거고 체크되어 있어야만 나오는 겁니다. 위치 알겠죠? 그래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매크로 기록 누른 다음에 매크로 썸 함수 쓰라고 돼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네요. 확인했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자, 뜬에서 썸 들어갈게요. 자, 다 잡아주면 되죠? B13부터 23, B13에서 23까지니까 네, 여기 이 부분 다 잡고 괄호 닫고 입력 단축 클릭. 자, 채우기 핸들 얘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으로 할 수 없죠? 자, 이제 마지막 셀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매크로 기록 중지합니다. 자, 바깥의 셀을 아무데나 클릭했고요. 다시 한번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자,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네요. 자, 확인했습니다. 영역 볼까요? A3에서 23이네요. A3에서 23까지 잡았고요. 채우기색 홈에 가서 페인트 통에 연한 녹색 요거죠? 연한 녹색 어떤 건지 풍선 도움말 보고 확인하고요. 글꼴 굵게 해줬습니다. 더 없죠? 자, 이제 마지막인 2, 3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 꼭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양식 컨트롤을 이용해서 위치 볼까요? B15에서 C16이네요. 여기죠? 자, 삽입에 개발 도구에 삽입이라고 있어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 Alt 누른 상태에서 위치 확인됐으면 드래그. 자, 합계 선택하고 확인했습니다. 단추 클릭 한 번 더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아서 합계라고 쓸게요. 얘는 매크로 지정을 따로 할 필요 없죠. 바로 매크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뒷면은 D15에서 E16이네요. 이거는 뒷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서 빗면 어떤 게 빗면인지 위치 확인하고요.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빗면이라고 먼저 써줄게. 빗면이 아니라 서식이라고 먼저 써줄게요.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클릭했을 때 서식이 표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 들어갑니다. 여기 차트는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차트가 나왔네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기로 작성 시에는 0점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반의 성명별, 국어, 수학, 영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만 차트에 표시되는데 중요한 건 A반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A반이 아닌 다른 반도 선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례가 계열이죠. 계열. 국어, 수학, 영어가 계열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사람 이름이고요. 자, 이럴 때는 영역을 다시 잡는 게 좋아요. 지금 A, B반, 그러니까 A반만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B반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싹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성명 들어가야 됩니다. 성명 A반 됐어요. 컨트롤 눌러서 박민정, 구재훈, 그다음에 박민주. 자, 이제 국어, 수학 같이 있으면 같이 잡으세요. 사실 이것만 잡고 내려가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건 같이 잡는 습관을 기르세요. 자, 이렇게 잡고 잡습니다. 다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잡았던 곳을 또 클릭하는 순간 다시 영역 잡아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이 상태가 끝난 겁니다. 자,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냈고요. 변경했고요. 자, 두 번째 차트 종류는 묶은 가로막 대형이네요.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을 묶은 가로막대로 바꿔서 놨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했고요. 몇 가지 서식이 들어갔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차트 위 됐죠? 홈에 가서 글자체를 좀 바꿀게요. 글자는 도둠체 엔터 글자 크기는 16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랑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랑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 이게 파랑입니다. 지정하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써줄까요? 자,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전체 레이블 값을 다 집어넣어야 되죠. 차트 요소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에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끝에 들어갔죠. 안쪽 끝에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안쪽 끝에 다 들어가게 했고요. 요 축을 바꿀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에 갔을 때 요거 한번 해봤었죠. 값을 거꾸로 하면 좌우가 바뀌는 거.
해봤었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는데 둥글게 돼 있죠. 혹시 둥글게 돼 있다는 말이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거꾸로 안쪽 끝에 차트 위에 추가됐고 표준색, 파랑, 묶은 없죠. 지문상이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바깥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글지 않죠. 이거 표시 형태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나와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 또한 둥글게 해주세요. 테두리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둥근 모서리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시험장에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험 감독관이 따로 얘기를 또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점수를 안 주나요? 자, 지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지문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관계는 없지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라는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마 시험 감독관이 그런 부분들은 하시라고 얘기해 줄 거고 어떤 고사장에 가면은 얘기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은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감점은 시키지 않는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라는 기본값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 끝냈고요.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자, 계산 작업은 여러분들이 제가 크게 한번 해놓을게요. 그냥 다시 불러와야겠네요. 왜 갑자기 음,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건 크게 나타내 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우선 1번과 2번입니다. 한 문제당 1분씩밖에 안 줄 거예요. 자, 2번 넘어갑니다. 3번, 4번, 5번. 자, 3분입니다. 자, 시작하세요.
어퍼는 뭐죠? 어퍼는 전부 다 해문자로 만드는 거. 프로퍼는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드는 거. 로어는 LOWER. 로어는 전체를 소문자로 만드는 거. 트림은 뭐죠? 트림은 맨 앞과 맨 뒤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그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이에 띄어쓰기 있는 거는 없애지 않아요. 맨 앞과 맨 뒤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그것만 잘라버리는 게 트림이에요. sumif와 countif의 특징은 뭐죠? sumif의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countif의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 2% 끝나는 두 개의 함수는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 주는 것이 규칙이다. 어떤 셀을 선택해도 되지만 글씨가 있다면 숫자일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 줘야겠죠. 평균 이상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상은 크거나 같다를 큰 따옴표로 묶고 함수 에버러지와 사이의 연결 연산자를 나타내 주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얼추 마무리 돼가고 있죠.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꼭 연결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함수와 텍스트, 거꾸로 텍스트와 함수 사이에도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제가 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VL, Vlookup 들어가고 자, 우선은 Vlookup 하기 전에 Vlookup 하기 전이 아니라 Vlookup에 랭크라는 함수를 집어넣어서 평가 점수 선택했고요. 콤마 전체를 다 잡고 절대값 콤마 가장 큰 게 1등이니까 내림차순 괄호 닫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이제 순위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는 거죠. 다 잡고 F4 한번 누를 거예요. 절대값 얘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콤마 이때 뭐냐 이거죠. 1, 2, 3, 4 다 있는데요. 아니죠. 5등, 6등, 7등, 8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우선 먼저 두 번째 거다. 여기 영역의 두 번째 열에 있다. 그 다음 콤마 이거는 유사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1, 2, 3, 4가 다 있는데도요. 5, 6, 7, 8은 없잖아요. 즉 4 이상이 다 장려상. 그러니까 4등, 5등, 6등은 4등보다 아래 등수들은 전부 다 장려상이기 때문에 이건 유사한 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닫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실수할 부분이 없어요. 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영업 여부. 자, 는 하고요. 자, if 함수 들어갑니다. 우선 if 함수 하기 전에 weekday라고 한번 해볼게요. weekday는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단계까지 수를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weekday 한 다음에 날짜를 선택할게요. 제가 왜 여기다 해놨죠? 여기죠. 는 weekday 날짜 선택했어요. 그죠? 네, 콤마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일은 일요일이 일로 들어가겠죠? 일요일이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맞죠? 그렇죠? 괄호 닫습니다. 자, 입력 다시 눌러볼게요. 뭐가 나와요? 이게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이면 일요일이면 요일이 일요일이면 휴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업 이렇게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if 함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는 해야죠. 는 얘가 일요일이면이 뭐예요? 숫자로 환원하는 거니까 1이면이 되는 건데 여기는 그냥 1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콤마 그 다음에 여기가 휴업 그 외 나머지는 콤마 영어 이렇게 해서 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일요일만 휴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영업이 되는 겁니다. 1이면 는 1이라고 했으니까요. 1을 큰 따옴표로 묶어볼게요. 여기를 큰 따옴표로 묶어볼게요. 결과는
동일해요. 아이고, 동일하지 않네요. 끈 따옴표로 묶으면 안 됐던 거네요. 이것도 저도 지금 1은 1이라고 나타내 주기 때문에 휴업이 들어갔는데 그러네요. 예, 여기 큰 따옴표 하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지금처럼 해줘야 됩니다. 이건 큰 따옴표 하면 안 되네요. 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위크데이에서 나온 일과 는 일, 문자 형태의 일이다라고 표현한 거는 서로 인식을 못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 눈을 익히고 여기다는 숫자 1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 체크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해요? 가능하죠. 전부 다 영업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날짜들은 여러분들이 날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날짜를 이용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고요. 3번 보죠. 3번은 뭐라고 돼 있냐 보면 성별이 여이면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여라고 쓸게요. 이면선이가 같은 줄이죠. 평균이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이 되고요. 학생 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밑에는요. 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나라고 돼 있다면 얘가 한 칸 밑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말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건 잡을 땐 이렇게만 잡는 거예요. 빈 칸까지 잡지 마세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합니다. 알맞은 함수수라고 돼 있는데요. 학생 수니까 D 카운트가 되겠죠. D 카운트하네요. 자, 이제 D 카운트 만약에 D 카운트라고 돼 있다면 절대 잡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필드 제목에 성명과 성별만 잡지 않고 나머지 어딜 잡아도 관계없어요. 나머지 어딜 잡아도. 근데 카운트라고 돼 있다면 문자 숫자 관계없으니까 아무 데나 다 잡아도 돼요. 다시 한번요. 카운트는 숫자 데이터만 세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성명과 성별만 잡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카운트라고 돼 있다면 어떤 필드 제목을 잡아도 돼요. 왜요? 카운터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하나의 개수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다 잡았고요. 콤마 여기서 어딜 잡아도 관계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성명을 잡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성별 평균이라는 조건을 다 잡고 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자, 연결 선자 이용해서 명이라고 써줄게요. 입력 단추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안 잡고 여기를 잡으면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다니까요. 어딜 잡아도 관계없다니까요. 관계없어요. 자, 이번에는 4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썸이 먼저 들어가야죠. 합계를 낸 다음에, 그렇죠? 합계를 낸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자, 레인지는 썸 레인지가 아닌 이상 조건의 영역이에요. 썸 레인지가 아닌 이상 조건의 영역이 레인지입니다. 개발팀이라고 돼 있으니까 소속팀을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콤마 두 번째 인수를 어떻게 해요? 개발팀이라고 써주면 되고 또는 개발팀이라는 필드 그러니까 개발팀이라는 셀을 선택해도 되는데 저는 큰 따옴표로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콤마. 자, 정말 합할 영역은 급여의 평균이니까 급여를 다 잡아주고 괄호 닫습니다. 평균은 나누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라고 했죠. 이거는 컨트롤 C로 복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if 들어갑니다. 카운트 if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놓고 괄호 닫을게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 어려움 없죠?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서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제네요. 자,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선택했고 는 들어갑니다. 먼저 주문 코드가 대문자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어퍼 들어간 다음에 그 주문 코드를 선택하고 괄호 닫고 입력 단추방 딱 누르면 다 대문자로 나왔어요. 그 뒤에 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빼기는 특수문자다. 문자다, 문자. 그러면 연결 연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큰 따옴표하고 빼기 MK라고 쓸게요. 그리고 큰 따옴표를 묶어준 겁니다. 요거 해주란 소리예요. 이렇게. 트림 함수까지 같이 쓰라고 돼 있죠. 트림 함수까지 같이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어퍼라고 돼 있는 거 안에 써도 되고 밖에 써도 되는데 우선 안에 써주는 걸 기본으로 잡겠습니다. 트림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괄호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입력 단추 누른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트림을 밖에 쓰면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대문자로 만들어서 트림은 사실 밖에 쓰나 안에 쓰나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혹시나 제가 이거를 트림을 하지 않고 어퍼했을 때 여기 얘네들 보면은 이런 것 좀 주의해 주란 소리예요. 자, 클릭했습니다. 이 뒤에 클릭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이 앞에 띄어쓰기 없어요. 자, 근데 자릿수를 보면은 어디 약간 좀 이상한 게 눈에 띄는 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앞뒤에 띄어쓰기가 있는 게 어떤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죠. 여기 보면 앞과 뒤에 띄어쓰기가 하나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찾지 말고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트림을 제가 없애볼게요. 그리고 입력 단추 누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현재 띄어쓰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함수 쓰라고 나왔네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 띄어쓰기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임의로.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스페이스바 칠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 쳤습니다. 자, 여기 사이가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앞에 띄어쓰기를 해볼게요. 앞에 띄어쓰기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칠게요. 살짝 여기가 왼쪽이 공간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앞에 공간이 살짝 남죠. 그렇죠? 이런 거를 트림을 이용해서 이 앞과 뒤에 그런 공간들을 없애라라는 소리예요. 자, 입력 단추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대로 딱 내리면 여기가 살짝 달라지는 거. 두 번째 거 살짝 보세요. 더블 클릭할게요. 살짝 달라지면서 앞쪽에 공간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이런 겁니다. 이게 트림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어느덧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시작한 날짜가 수업 시작한 날짜가 벌써 8월 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업을 쭉 했는데요. 31일까지. 항상 끝나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수업 때 약간 좀 막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물론 다 해결은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했는지, 잘못된 거, 체크를, 이런 것들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작업한 거,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마지막 시간에 제일 많은 인원이 같이 수업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참, 그거 다 했나요? 설문조사 다 하셨나요? 만족도 조사, 취업 준비도 조사. 한 분이라도 좀 했으면 했다고 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한 거로 제가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다 하셨나요? 네, 아유, 좋게 잘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뭐, 예,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수업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꼭. 예,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